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동해 자유무역지구 지정과 한국형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가 대표적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부터 우박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도로 곳곳에 있는 턱입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이 턱 없는 무장애 마을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춘천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13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닭갈비 뷔페 등 더욱더 풍성해진 음식과 체험 행사 등을 준비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주말 땅콩 크기만한 우박이 화천과 평창, 양구 등 강원 지역 곳곳을 덮치면서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부터 배추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네, 잦아진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림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별도의 차단 시설 없이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후두둑 소리를 내며 우박이 세차게 떨어집니다. 20분가량 쏟아진 우박 세례에 땅이 마치 눈을 맞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지와 오이는 앙상한 줄기만 남았고 떨어진 곁가지와 이파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평창군의 고랭지 배추밭도 10일 내린 우박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던 농가는 막막합니다. 모종을 한 3개월 키워가지고 봄밭에 5월 달에 낸 거거든 이게. 아무것도 심어도 결실이 안 돼요. 과수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는 여기저기 패인 흉터가 선명히 남았습니다. 초록빛을 띠던 껍질도 멍이 들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줄기와 잎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안쪽 열매까지 흠집이 나 있습니다. 나무에 열린 과실이 모조리 우박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5월 초 냉해 피해를 입었던 해당 농가는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착과율이 한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냉해 피해도 입었는 데다가 냉해 피해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과일이 이번에 이제 우박을 또 다시 맞은 거죠. 도내 지자체는 피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상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농가들 피해 상황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 계획서를 저희가 세워서 지역 농민들은 피해 보상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냉해나 우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가림막 등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 변화가 기후가 빨리 오잖아요. 개화기가 빨리 오고 서리가 뒤에 내려버리니까 항상 냉해 피해가 오잖아요. 비가림 됐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필요한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농가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상기후 현상에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어렴풋이 상상만 해왔다면 이번엔 시민들이 직접 그들의 삶을 체험해봤습니다. 네, 원주 시민 60명이 휠체어를 타고 30분가량을 산책한 건데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수아 기자입니다. 달려가던 휠체어가 도로턱을 넘으려다가 실패합니다. 조금 뒤로 물러가 힘을 주니 겨우 넘습니다. 턱이 더 높으면 비교적 낮은 곳을 찾아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야만 합니다.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다 보면은 턱이 제일 문제예요. 이제 식사를 하러 가거나 모임을 하거나 가면은 이제 그 턱에 있는 뭐 그런 데도 많고. 곳곳에 암초같이 놓여 있는 도로턱. 원주 시내 중심가는 어떨까? 이곳은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바로 뒷골목입니다.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턱이 12개가 있는데요. 100m당 2개가 넘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누가 보고서 뭐 다쳤나 해고서 부르더라고요. 조금 그 장애인을 생각하는 거에 마음이 좀 밝게 좀.
원주시의회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좀 더 편리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은 당연한 거고 행사라든가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또 시내버스도 장애인이 타기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버스 용역을 2차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의 불편함에 더해 장애인들이 모여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춘천의 명물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지난 13일 사막산 호수케이블카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지역의 대표 축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만에 정상 개최되는 건데요. 네, 올해는 더욱더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향대로 양념을 넣어 비빈 시원한 막국수. 입맛 없는 더운 여름에 먹기 제격입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닭갈비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은 2배가 됩니다. 닭갈비를 먹고 난 철판에 밥을 볶아 먹는 볶음밥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올해부터는 1인당 10,000원만 내면 막국수와 닭갈비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뷔페도 운영되는데 소스도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를 맞은 14일 축제장은 막국수와 닭갈비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손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쁘지만 맛있다는 손님들의 반응에 상인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되게 볼거리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고 국수 간도 딱 맞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닭갈비도 먹어보려고요.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안양에서 이렇게 놀러 왔어요. 맛은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열리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인기 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막국수 빨리 먹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됩니다. 야간에는 드론 1000대가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도 펼쳐집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거치는 순환버스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년간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해서 탁 트이게 크게 춘천 시민과 화합의 장, 막국수 닭갈비 축제장이 아니라 춘천 시민의 화합장 축제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막 첫날인 13일에는 3만여 명이 축제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번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양군 손양면의 한 군부대에 훈련 중이던 군용 헬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국군 강릉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헬기는 3군단 항공대 소속 500MD 기종으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엔진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우리 지역의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네, 특별법 개정으로 자유무역지구 지정과 한국형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가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개정된 강원특별법에서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국제 컨테이너 선박 정기항로와 전용부두 보유를 요건으로 했지만 화물역의 국제항로와 2만 톤급 이상 자파부두 등으로 완화된 겁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항은 이미 화물 처리 능력과 육상 부지 등을 갖춰 당장 자유무역지역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동해항과 배후 물류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예와 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기업 활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항만이 활성화된다면 항만은 복합 물류 항만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국외로 풀려나갈 수가 있고 또 각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수산 분야 최대 전략 사업인 한국형 연어 양식 산업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당장 다음 달 강릉시 연곡면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 부지에 300억 원을 들여 연어 스마트 양식 연구시설을 착공합니다. 이어 양양군 현북면에는 동원산업이 2천억 원을 투입해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아시아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산업단지 확장 그리고 기업 유치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활성화와 K산업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도 강원도립대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다음 달 출범합니다. 글로벌본부는 2급 본부장을 비롯해 미래산업, 관광, 해양수산 3개국 11개과로 사업소를 모두 합쳐 직원 수는 280명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부지사수와 공무원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조항이 모두 빠지게 되면서 강원도 제2청사 규모 확대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나 해양관광, 수산 분야의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풀어야 합니다. 기존의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연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 레저 관광 관련 특구제도, 해양산업단지 관련된 특례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일단 산업적으로 파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조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규 특례 발굴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미래산업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여드는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 화이팅! LG 헬로비전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오색 케이블카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972억 원, 강원도가 200억 원을 분담해 최종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는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등 개별법에 따른 10여 개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양양군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관내 180개 어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70만 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동해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어업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는 어민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